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앉으세요. 아, 네, 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춘천에서 저기 하남까지 갔다가 오시느라고 오늘 하루 종일 다 걸리셨네요. 어떻게 좀 지난번보다 못 드셔갖고 얼굴이 팍 작아지셨네요. 좀 드세요? 네, 조금씩 먹어요. 저한테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 129, 예. 129 그 응급구조사가 자기네가 먼저 그런 게 아니고 자기네는 그 현장에 뭐라고 글이 올라왔냐 한번 볼까요? 그 당시에 그 이송을 했던 응급구조사라고 그러면서 그 우리는 그때 119가 오기도 전에 129가 그냥 바로 장례식장 데려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남 119 구급대가 먼저 도착했고 그리고 119가 도착 당시에 스마트 의료 지도를 해서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유보받았고 그리고 사망 판정이 내려져서 그래서 그 119로 이송 요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30분 후쯤에 도착해서 그래서 이송했다. 그리고 여기는 마치 119 구급대 의료진에게 직접 인계받았다. 인계 후 장례식장으로 이송했다라고 했으면서 자기네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자기네는 지정된 곳으로 이송한 것이다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많이 이렇게 비난받는 것에서 자기들이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십시오. 이런 글이 올라왔고, 마침 조카분한테도, 조카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그 이모님이 그 당시 내용을 정확히 파악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오늘 소방서에서도, 직접 뵙고 설명드린다고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다녀오시라 그랬는데요. 우선, 지난번 내용이 아버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런 건 안 돼. 자기들이 와가지고 전화를 한대요. 뭐 의사님한테 얘기 들었으니까 의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바로 요 부분인 것 같아요. 요 부분. 그러니까 가니까 그 경찰이 뭐 저희 어떤 전화를 해서 의사한테 사망한 걸 확인했다. 뭐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그때 정확히 자세히 들으셨어요? 저는 못 들었죠. 아빠가 네, 아빠만 거기 한남경찰서를 갔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장례식장에 갔죠. 바로 장례식장을 가시고 네. 그러니까 딸이 지금 연락받고 딸이 곤지암에 있다 그래갖고 바로 가보니까 그게 곤지암 장례식장? 아빠가 먼저 용인에 있으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는 먼저 갔고 그래서 올라올 필요 없다고 이제 추천으로 아이를 데리고 갈 거니까는 올라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검사 승인이 안 떨어져가지고 좀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그 소리 듣고 곤지암 장례식장을 올라가게 된 거죠. 근데요 아빠 말씀이 바로 그 부분 같아요. 여기 경찰이 여기에서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던 부분이 아니 사람이 숨이 살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애를 병원에 데리고 가야지 장례식장 쪽 가는 사람들 경찰이 의사 아니잖아요. 경찰이 죽었다 그래서 왜? 이런 건 안 돼. 자기들이 와가지고 전화를 한대요. 뭐 의사님한테 얘기 들었으니까 의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네, 요 부분. 그때 119가 먼저 도착을 했었나요? 어떤가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소방 거기 하남 소방서? 네, 그 배우님 말씀하시기를 자기네는 연락을 받고 가니까는 레카차가 먼저 와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네가 왔대요. 경찰은 경찰은 119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뒤로 쫓아온 거죠. 나중에 온 거죠. 그래 레카차가 1번, 119, 네, 그다음에 경찰차. 그다음에 119 사설. 아. 사설은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온 거고요. 예, 그래서 소방대원이 내려서 사고 난 지점을 가봤는데 그래도 도로로 안 떨어지고 그 옆에 이 분리되고 가운데 흙 갖고 막고 그점 개천이 있대요. 근데 엄청 멀리 떨어졌더라고요. 소방대원들이 그 그림을 보여주는데 거기서 떨어졌는데 가보니까는
아, 도로에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넘어가서 떨어졌나요? 예예예. 어? 그런가? 우리가 볼 때는 도로 쪽으로 떨어진 거 아니 같아요. 도로로 안 떨어져. 넘어가서 떨어졌어? 너무 중간 지점. 아, 그럼 그거 잠깐만 보고 갑시다. 야. 엄마는 보지 마세요. 나 혼자 볼게요. 네. 제가 여기서 가리고 있으니까, 제 몸으로 가리고 있으니까 잘 안 보일 거예요. 아, 넘어갔구나, 저쪽으로. 아, 부릉 떴다가, 안쪽. 네, 사람이 얼마큼 튀자면은 위로, 와, 자동차 2대만큼 한 3m 이상 뜨네, 그지? 아, 그랬다가 그 가드레일 넘어갔네요. 네. 네. 그래갖고, 그래서 그 소방관이 거기 가니까는 저희 딸 겉 입은 걸로 누가 먹여준 건 모르고 소방관들도 모르고 그걸 우리 아이를 이렇게 덮어놨더래요. 소방관이 세 가지를 했다면 얘기 심폐소생술, 음. 그다음에 전자 그거. 예. 여기다 붙이고 하는 거. 네, 또 한 가지 뭐 또 세 가지를 일단 시도했답니다. 근데 그 시도할 때 영상으로 의사랑 영상 통화하면서 그런데 그걸 계속 시도했는 세 가지 다 시도했는데 그 이게 예, 찌하게 이게 안 나오고. 없으니까 영상 통화는 그 의사가 이제 완전한 사망이다. 네. 사망이라 그러면 자기네는 그 사건을 수습하는 거는 이제 다음 단계는 경찰이다. 예. 자기네 그렇게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그 시신을 자기네가 어떻게 타치를 할 수 없답니다. 예. 그래서 경찰한테 이임을 하고 자기네는 처수를 했답니다. 사망자를 함부로 119 구급차에 싣고 올 수가 없답니다. 법에 그렇게 또 정해져 있답니다. 자기네 소방법에 119 거기. 법이 아니고 지침일 텐데요. 네, 지침이겠죠. 그렇게 지침에.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면 경찰한테 넘기고 거기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의료 지도를 받아서 의사가 사망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그러고 자기들은 철수했다는 거죠. 네. 철수하면서 거기 이제 그 당시 누구 있었어? 철수할 당시에. 경찰관하고 그 내과하고. 119. 119. 내과. 네, 사설 119가 사설 119 그때 와 있었대요? 네, 왔대요. 와 있었다. 그러면은 자 우선 레카는 와 있었고 119 와 있었고 예. 경찰차 와 있었고 예. 그러고서 자기들은 더 이상 안 돼서 그럼 우리는 철수한다 그러고 빠졌고 예. 빠질 때 119가 와 있었던 119가 그때 그랬어요. 119 와 있었어. 네, 왔어요. 119는 자기네는 저 요청받고 왔다는데 그게 아니라 119가 누군가한테 요청받고 온 거에 사고 났다는 거. 그 119 출동한 그 119한테 누가 출동하라고 얘기는 안 하고 예. 얘네들이 그 무전을 도청해서 온 것 같다. 그 소방서 119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들은 예. 연락한 적도 없고. 네, 자기네는 연락을 절대 안 찾다. 여기서 그 119 그쪽은 119에서 글 올린 그분은 뭐라 그러냐면은 의사의 사망 판정하에 저희 민간 구급대의 고인 이송으로 11시 24분에 요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11시 52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그래서 고인분을 소방 구급대원분들과 함께 모셨다. 그럼 119에 실을 때 누가 같이 실은 거예요? 그걸 몰라요. 저기 119는 그러진 않았대요. 같이 해고 그러진 않았대요. 먼저 철수가 된 거죠. 자, 그러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래서 하여튼 119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자기들 사망 판정 내려서 그래서 자기들은 철수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망으로 판정되면 자기들은 터치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의사가 직접 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접 본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띠 소리 나더라도 그래도 좀 더 시도를 해본다든가 의사 직접 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살이 이미 딱딱해진다. 네. 체온이 쭉 떨어지고 그리고 이 딱딱해지면은 그러면 이게 사망하잖아요. 사망하면 사람이 딱딱해지잖아요. 네. 또는 여기에 보면 저 사망한 지 시간이 되면 밑이 펄해지거든. 시반이라 그러는데 시반이 있다든가 또는 몸이 분리돼 있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또는 뇌 척수액이 뇌가 다 흘러내려갖고 이거 도저히 살릴 수 없다라든가 또는 완전히 또 오래된 이제 일반적으로 사고 당했을 때 그와 같이 사망한 지 시간이 지나갖고 도저히 안 될 때 그럴 때는 포기하는 걸로 아는데 그럴 때는 심폐소생술도 아예 하지 않고 그런 걸 알고 있는데
환자 상태가 어땠어요? 몸은 좀 끔찍했대는데 뭐 머리에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다리 다치고 다리는 부러질 수도 있지. 네. 다리는 이게 절단되더라도 사람 사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왔다가 그냥 자기들은 그냥 예, 경찰들이- 사망 진단 그 의사가 영상 통화. 사망했다고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손을 못 댄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돌아갔대요. 그때 경찰관들 119가 다 왔었대요. 근데 경찰관이 와 있기 때문에 자기네는 거기서 더 이상 이제 아니 경찰관 그럼 가는 김에 그렇다 그러면 거기다 버려두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저 119 얘기는요 요청을 받고 도착했다 11시 24분에 요청이 들어왔고 11시 52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그럼 30분 만에 도착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다시 장례식장에 데려다 주는데 또 거진 30분 가까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처음에 더 몸이 더 싸늘해지기 전에 119가 가면서 돌아가는 길에 그렇죠. 그 근처 병원에 데려다 줄 수는 예, 제가 없었나요? 그런 질문을 해봤는데 예. 그 119 팀장이 하는 얘기가 사망 영상 통화하는 의사가 사망 진단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기네는 그 사망이 됐기 때문에 그 사체를 자기네는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다고 자기네들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래서 내가 여기 소방법이 이제 여기 법이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죽은 사람 손을 못 대나요? 그 얘기는 저기 소방관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어제 뉴스에서도 119에 태우고 가는 거 봤는데? 죽은 사람은. 예. 근데 거기 소방관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근데 어제 뉴스, 9시 뉴스 보다 보니까 이거 보면은 추락사고로 숨진 실종자 시신을 실은 헬기가 대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수습된 시신은 자, 개명된 보세요. 북한병원으로 119 잖아. 옮겨져 네, DNA 병원으로. 검사를 네. 진행한 결과 당시 조업 중 손가락을 다쳐 구조 요청을 했던 50대 환자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지난 3일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소방 헬기가 떨어지며 추락하면서 사람이 그 실종되고, 그리고 실종돼서 다 사망했잖아요. 네. 네. 떨어진 지 벌써 며칠 지났잖아요. 그래서 소방 헬기 때문에 소방대원들이니까 순직이니까 순직이라서 그래서 저 소방대원들은 119로 태우고 가는 게 옳겠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원래 손가락 부상당한 저 사람 태우러 가다가 그 헬기가 네. 출동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사망했어요. 그럼 울릉도에서 일단은 헬기로 이 육지까지는 온다 하더라도 장례식장 갈 때 왜 119가 가지? 그러게요. 그래서 그거를요 제가 물어봤어요. 얘기를 했어요. 요번에 독도에서 사고 난 그 사람은 손가락이 부러져서 사망을 했대는데 거기서는 119가 싣고 가지 않았냐. 그것도 병원으로. 그랬더니 내가 그리고 또 이런 산악 같은 데도 다치면 119가 하지 않냐. 다 죽구나. 그러니까 그 소방관이 하는 말이 그거는 독도고 그런 데는 또 119가 한다는 거죠. 아니 이미 사망했는데 그러게요. 헬리콥터 뜨다 일어나는 것도 교통사고고 항공교통사고고 예.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소방관이 자동차도 그렇게 교통사고인데 얘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독도는 헬리콥터 119가 가야 되고 그리고 교통사고는 119가 손대지 말고 포기하고 그냥 와야 된다고? 예, 그 사고는 119가 뭐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그게 하더라고요. 말이 되나? 그러면은 육지에서 일어난 사고는 딱 가서 판단해갖고 사망했으면 그냥 버리고 오고 포기하고 오고 왜 말이야? 그리고 육지하고 바다에서 그랬으면 저희 소방 119에서 계속 해야 되고 저는 교통사고 많이 보잖아요. 예. 많이 보면은 차가 대형 큰 트럭이나 버스가 사람 밟고 지나가면은 이게 터져요 머리가. 예, 저 그런 것도 봤어요. 그럼 이게 다 흘러내려요. 그럼 그 방법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병원을 이건 응급 구조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게 터졌으니까.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신체가 분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미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또 어디 변사체 신고가 들어왔는데 가보니까 미이라처럼 돼 있어요. 예. 또는 이미 완전히 부패가 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의료 그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딸은 그 당시에 아직까지 이 온기가 남아 있었을 거 아니야. 시간이 얼마 사고 나고 15분 걸렸다 그랬어요. 자기네가 도착할 때는 예. 그렇게 시간이 걸렸대. 신고 받고. 예. 그렇으면 아직까지 예. 그런데 그래도 얼마 동안 했었대요. 거기서 심폐소생술하고 그다음에 여기다 패치 붙이고 하는 거 얼마 동안? 시간은 모르겠어요. 그건 안 물어봤는데 시간은. 그러면
의사가 직접 보는 것하고 원격으로 예, 카메라로 보는 것하고 틀리죠.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도 그렇게 해도 그래도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되지 않냐고 그랬죠. 맞잖아요. 그렇게 어디 아니 가고요. 최소한 그래도 네. 병원은 데려다 줘야지. 설령 그쵸. 병원에 갔다가 응급실에서 아야 이미 사망이야 그래서 바로 장례식장 가더라도 그쵸, 그쵸.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갔다가 거기서 장례식장으로 옮기는 것하고 틀리죠. 저 시골에 있는 의사가 없는 장례식장으로 가서 그래서 사체검안도 의사가 없어 다른 데서 와서 했죠. 다른 병원에서 누가 왔어. 그러니까 그 장례식장으로 왔다는 거죠. 아빠 말로는 그래 장례식장으로. 그러니까 그 병원에 있는 의사가 오자마자 보고서 좀 한 번 더 시도를 해보고 근데 그러지 않고 이미 이미 사망해서 딱 놓고 외부에서 의사가 와서 그냥 와서 죽었네 이거만 하는 거잖아. 그렇죠. 여기 귀 이쪽으로 블리딩이라고 돼 있어요. 피가 흐르고 그다음에 다리가 부러지고 돼 있더라고. 네.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피 흘리는 정도 갖고서는 뇌가 튀어나온 건 다 터진 게 아니니까 그럼 병원에까지 데려다 줬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비행기 사고나 또는 배에서 사고 나면은 그럼 119가 태워다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자동차 사고 나면 안 데려다 주고 아니 119가 좀 좋다 이거야. 119 헬기로 데려다 오면 좋은데 근데 땅이 공항에서부터 내려서, 예. 병원에 데려다 줬잖아. 119 네, 차에다가. 그것도 병원으로 데리고 갔잖아요. 죽은 사람을. 완벽히 죽었는데. 예. 그럼 자기들은 손 떼야 된다면서. 거기 교통사고에 대한 매뉴얼이 아니고 응급 구조에 대한 매뉴얼이 나올 거라고요. 내가 그러지 않아도 정보공개 청구해놨어요. 예. 근데 그 직원의 잘못은 아니에요. 예, 그 직원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나라 119 전체적인 문제지. 딱 가서 그 스마트 의료 지도를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자기네 응급구조사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판단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화상으로 연결해갖고 예. 자기네들이 그 지시를 받아서 하다가 그거 딱 보고서 띠디디디디디디디디 예. 끝! 그럼 거기서 끝내야 되네? 그러면은 다시 병원을 데리고 가야죠. 아니 그리고 거기 보니까 또 이렇게 막 심폐소생을 하다가 중간에 끝나면은 그럴 때 병원을 데려다 주도록 돼 있어. 네. 그러면 그 자기네 차에 태워서 심폐소생술 하다가 죽으면은 병원에 데려다 주고 그렇지 않고 차에다 싣기 전에 가기 전에 죽으면은 그냥 버리고 가고. 그렇게 말이에요. 병원에만 데려다 주면. 그래도 엄마가 왔을 때 그래도 내 딸을 잃었다 하더라도 내 딸이 그래도 병원에 와서 거기서 그래도 최선을 다했구나 하는 생각하고 갖다 팽개침도 하고 오히려 119의 문제가 더 있어 보이네요. 119요. 119에 문제가 있지. 현장에 와서 제가 그래서 주변에 물어봤어요. 119는 이럴 때 어디까지 하나 했더니 119는 제가 아는 교통사고 조사관 중에서요. 119는 왔다가 숨 끊어지면 딱 노타치하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노타치하면 되나 그래도. 그러게요. 최선을 다해야지.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손도 안 들고 간다는 거예요. 손 못 댄다는 거예요. 왜 손을 못 대? 그 차 가는 길에 그 바로 옆에 병원에 좀 데려다 주면 누가 때려? 그러게요. 그게 안타까운 거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그 음주운전한 진짜 이 현장에서 손도 못 대게 죽게 만든 그 음주운전자를 진짜 때려 죽여야 되고, 우리가 죽일 수는 없고 법으로 죽여야 되고. 예. 근데 119에 대해서는 좀 엄마가 잘못하셨으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그 엄마가 이제 바로 그분한테는 좀 어머니가 지금 기회는 지금밖에 없으니까 좀 내가 잘못 알고 얘기한 거 좀 한 말씀 하시죠. 처음에는 그걸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였고요. 제가 그러니까 또 아빠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경찰관이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더라면, 예, 예. 그죠? 지금 딸이 어떻게 저기 왔는지를 누가 상세하게 설명해 준 사람이 없잖아. 아무도 없었죠. 그러니까 경찰관이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그쵸, 예, 예. 그러니까 경찰관이 왜 지가 판단하느냐 아빠는 그렇게 하시는 거고. 예,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럴 거죠. 때 119가 와서 나름대로는 응급구조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것을 판정이 돼서 그래서 이제 119는 그냥 가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119가 와갖고 그래서 장례식장으로 옮겼는데 병원으로 옮겼으면 더 좋았을 거를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네요. 이렇게 설명했으면은 이해가 될 거 아니야. 예, 예.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어머니가 경황이 없으셨고 또 아버님도 정확하게 말씀 못 들으시고 경찰이 사망한 것을 판단해서 그래서 119가 바로 장례식장으로 본점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이송한 것에 대해서 왜 의사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그랬느냐. 119가 와서 그런 조치를 나름대로 한 것은 모르셨답니다. 모르시니까 화가 나시죠. 그래서 정확하게 내용을 몰라서 119 사설 구급차가 그렇게 마치
커미션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주로 왜 자기들이 판단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치 못했기 때문에 119 운전자하고 그리고 또 그 차에 같이 타고 있던 응급구조사분께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있어서요, 저는 부모님들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 설명을 해줬어야 돼요. 근데 와봐서 119 와있던 흔적도 못 봤고, 현장에도 못 가봤고, 경찰이 같은 경찰관이 제대로 얘기도 안 해주고요. 이게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근데 오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119 매뉴얼, 그거 실제로 그렇다면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도착해서 나름대로 의사한테 원격 진료를 하고 그게 소방본부에 의사가 3명이 상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직 의사하고 서로 화상 통화를 하면서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스톱, 사망이야. 그럼 거기서 왜 판정을 하냐 이거죠.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는 것하고 원격으로 하는 것도 다르고요. 그리고 왜 거기다 버리고 가냐 이거예요. 버리고 가면 다음에 또 다시 태우러 와서 그동안에 내 딸은 점점 더 이제 식어가면서 굳어가면서 아무런 케어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좀 병원으로 좀 비록 생존 가능성은 없다 하더라도 병원을 좀 데려다 줬더라면 그래도 그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항공사고 또는 조난사고 이럴 때는 119가 다 해요. 그 엄마 말씀하셨듯이 산악에서 어떤 추락되든가 실종됐던 사람 사망하면은 신천으로 이렇게 사망하면 신천으로 덮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119 구조대가 해서 119 그 차에 태워서 병원을 옮기는 것을 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천인가 어디에서 화재 난 사건이 있었어요. 화재 사건. 예. 많이 죽었잖아요. 예. 사우나에서. 예. 그때도 119가 태우고 간 것 같은데 이미 사망한 사망한 사체를 그렇죠. 어떻게 보면 거기 119 대원들이 많고 119 구급차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렇다고 화재 제가 지나간 그 영상들을 다 찾아볼 수도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래도 이미 더 이상 손댈 수가 없을 정도라 그러면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너무나 처참해갖고 병원으로 가면은 응급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한테 너무 이렇게 그렇게 해서 너무 무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바로 장례식장으로 가는 게 옳겠지만 그래도 병원 문턱에는 밟아갔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119의 매뉴얼에 원격 진료한 스마트 의료 지도한 의사가 게임 끝. 그럼 거기서 철수.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머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우리도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렇죠. 그럼 내가 교통사고로 죽어서, 딱 내가 더 이상 이제 이게 그래프가 띠 되면 나도 버리고 받을 거라는 생각 들으니까 화가 많이 나요. 소방 119가 거기서 사고 났을 때 저도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요. 다 119가 죽었어도 다 병원으로 싣고 가는 줄 알죠. 근데 그런 건 그런다는 매뉴얼이 있었던 건 모르고요. 참, 그리고요. 네. 딸을 그 119 차에 실어서 그렇게 심폐소생술을 했나요? 아니면 아니에요. 기계를 내려서? 그 바깥에서 그랬대요. 아니, 바깥에서 하면 그게 영상이 연결되나? 구급차에서 막 하면서 거기다가 모니터 연결돼갖고 거기서 대화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래. 그러면은 바깥으로 내려서 거기에서 보고하고 이렇게 한 건가? 그리고 의사가 딸의 모습을 봤나 못 봤나? 그러게요. 차에서 하면은 차랑 원격 화상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 나름 생각을 하는 거죠. 한 번도 안 타봤지만은. 그럼 거기서 의사랑 얘기하고 이제 그래프도 보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바깥에서 했으면 여기서 이거 펑펑 하는 거. 예. 그래서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의사한테 어떻게 보여줬을까요? 저희는 이게 동영상, 이게 화상 통화로. 화상 통화로. 네. 화상 통화 너무 약하잖아. 119 차 안에는 더 좋은 게 뭐 있을 것 같아요. 그걸로 하는 것하고 또 병원에 가서 또 다르잖아. 그러면은 십몇 분만에 도착했으면은 빨리 제일 먼저 싣고서 그 다음에 뭘 해야지. 맞아요. 아니 거기서 여기서 옮기는데 시간 얼마 걸렸어? 예. 최소 2명 이상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둘이서 옮겨서 여기다 싣고 그럴 때 1, 2분 걸린다 치더라도 차에다가 실어서 달리면서 그걸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 우리가 그 말이에요. 근데 왜 땅에다 놓고 하냐 이거야. 땅에다 놓고 하다가 게임 끝에 하고 보고 하고서 예. 끝. 거기서도 그렇게 된 거죠. 맥박이 뛰는 게 없어도 그래서 일단은 싣고 차에다 싣고 가야죠. 가면서 했어야 돼. 예, 가면서. 저희들이 그 말이에요.
왜 그러지 않았냐고. 알겠습니다. 뭐 이번 사고 이미 딸은 다시 이제 돌아올 수 없고 또 다른 아들 딸이 이렇게 됐을 때 그때는 이렇게 버림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도 소방방재청에 매뉴얼을 정확히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어서 그 매뉴얼도 정보경청에서 좀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은 뭔가 좀 고쳐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네. 잘 부탁합니다. 억울하지 않게 가게 아이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땅에서 그래도 죽어가더라도 그 누군가가, 국가가 최선을 다해줬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될 텐데 지금 엄마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딸은 그 풀과 돌멩이 많은 그 위에서, 그 딱딱하고 울퉁불퉁한 그 위에서, 물론 119 응급구조사가 최선을 다했겠죠. 그리고 매뉴얼에 따라서 했겠죠. 그런데 그 매뉴얼이 아쉽다는 겁니다. 제가 또 이렇게 그 취재를 해서 얘기하는 그러한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머님 말씀 듣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119 그 119 응급구조사분이 많이 좀 가슴 아파하고 좀 서운한 마음도 있으실 텐데요. 그분한테는 제가 확인하지 못한 점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119의 매뉴얼이 제대로 손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출동했다가 숨 끊어졌으면 그냥 간다? 버리고 간다? 결국 손대지 말라는 거잖아요. 손대지 말고 경찰한테 인계해라? 경찰한테 인계하면 경찰은 그러면 어디로 연락하겠어요? 경찰도 자기네가 손 못 대니까 119로 연락하겠죠. 그럼 119가 와서 아무 장례식장에 데려가는 거죠. 그게 문제점 아닙니까? 119가 왔으면 119가 데려다 줘야죠. 119가 병원까지 거기까지 왔다가 뭐하러 빈손으로 갑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완벽하게 죽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129의 문제점이 아니라 119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